내 마음을 알아야 세상 속에서 나답게 설 수 있습니다. 나와 세상을 잇는 마음의 이야기.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황심소 심리 미스터리 소설 연작. 그 증상 마음이었습니다. 몸이 먼저 말해준 아픈 마음. 제2부. 문제는 없는데 편하지 않다. WPI 프로파일 M형 다이아몬드. 몇 해 전 처음 이곳을 찾았을 때 그녀가 들었던 그 말이었다. 당시에는 그저 프로파일 이름이라 여겼던 그 단어가 지금은 묘하게 다른 무게로 다가왔다. 당신이 가진 문제나 아픔은 결코 병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만든 결과일 뿐이에요. 당신이 처한 상황과 문제는 바로 당신이 해결할 수 있어요. 그 말은 그때 마치 낭떠러지 앞에서 들은 것처럼 느껴졌다. 모든 게 자신의 책임이라는 듯 했기에 억울했고 서러웠고 두려웠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그 말이 오히려 막막한 현실 속에서 자신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조용한 문장이었음을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았다. 셜록항이 조용히 설명을 덧붙였다. 여기 보이시죠? 선미 씨 마음의 MRI입니다. 화면에는 교차된 빨간 선과 파란 선이 복잡하지만 일관된 굴곡으로 흐르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의 경향, 감정의 기복, 그리고 감춰진 자기 검열의 구조가 시각화된 선으로 거기 서 있었다. 그녀는 숨을 들이쉬며 그 선을 바라보았다. 왠지 회피하고 거부했던 무언가를 들춰보아야 하는 기분이었다. 자신도 몰랐던 자기 마음의 구조를 마주하는 순간. 셜록항이 조용히 말을 이었다. 선미 씨는요, 표현 욕구가 크고 감정도 풍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그걸 드러내는 게 참 어렵고 조심스럽죠?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하고 싶은 말은 많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입 밖으로 나오질 않아요. 셜록항은 부드럽게 웃었다. 그게 바로 M형 다이아몬드의 특징이에요. 안에서는 계속 무언가를 느끼고 있지만 겉으로는 괜찮은 척, 이 정도면 됐지 하면서 눌러두죠. 문제는요, 그렇게 감정을 눌러두다 보면 어느 순간 나는 왜 이렇게 아무 말도 못하지? 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자책하게 돼요. 그녀는 눈썹을 살짝 찌푸렸다. 그 말은 낯설지 않았다. 오히려 지금까지 자신이 겪은 묘하게 불편했던 감정의 잔상들이 하나 둘 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하는 듯했다. 셜록항은 화면 속 곡선을 가리켰다. 선미 씨는 혹시 누군가에게 잘 보이지 않으면 내가 사라질 것 같다 라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다음에는 또 더 잘해야 될 것 같고 잘했다라는 말조차 오래 기억하지 못하고요. 그런 마음 익숙하지 않으세요? 어릴 때부터 잘해야 한다, 부족하면 안 된다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들어왔거나 자신의 느낌이나 감정 목표보다 자신을 향한 타인의 반응에 더 집중해야 했던 사람들이죠. 그녀는 그 말을 들으며 문득 오래전 기억 하나를 떠올렸다. 중학교 시절 그림을 잘 그렸다는 상장을 들고 집에 돌아갔을 때 엄마가 한 말. 그림이야 뭐 원래 잘 그렸으니까 당연한 거지. 근데 너 수학 시험은 왜 이렇게 망쳤어? 그 순간 그녀는 처음으로 잘했다는 감정보다 자신은 여전히 잘할 수 없다는 것, 엄마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자책을 먼저 배웠다. 그 말 저예요. 선미가 조용히 말했다. 하고 싶었던 건 많았는데 늘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하다 멈췄어요. 셜록항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까지는요, 스스로를 너무 증명하느라 바빴을 거예요. 그런데 이젠 증명이 아니라 선미 씨가 진짜 누구인지부터 같이 다시 알아가 보면 좋겠어요.
그 말은 지금껏 말하지 못한 내면의 조각들을 몇 줄의 문장으로 이어주는 마치 오래 닫혀있던 정체의 문을 여는 열쇠 같았다. 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힘들었구나. 그냥 잘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잘하지 않으면 나는 존재할 수 없다고 믿고 있었구나. 나는 괜찮은 사람처럼 보여야 해. 그 믿음은 늘 그녀를 조용히 옥죄었다. 그리고 그 조임이 이제는 몸의 통증으로 바뀌어 나타나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눈꺼풀 뒤로 오래 묵혀둔 말들이 서서히 떠오르는 듯 했다. 지금 그녀는 상담실의 소파에 앉아있는 게 아니었다. 그녀는 자기 마음의 어두운 숲에 들어와 처음으로 자신만의 비밀의 화원을 찾고 있었다. 그녀는 소파의 한쪽 끝에 조심스럽게 앉아있다. 그 자세에는 조심스러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소파 끝으로 밀어내듯 않는 거리감이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요즘은 딱히 뭐가 힘든 것도 없고요. 남편이랑도 크게 다투지 않고 일도 그냥 적당히 돌아가고요. 하지만 말의 끝에는 자신도 믿지 못하는 흔들림이 스며 있었다. 근데 그냥 제가 없어요. 그녀는 그 말을 꺼낸 후 잠시 입꼬리를 올렸다. 습관처럼 지어올린 미소였지만 그 미소는 오래가지 않았다. 진회색 니트, 검은 바지, 반묶음 머리. 몇 주째 바뀌지 않은 선미 씨의 옷차림이었다. 치장도, 정리도, 감정도 어디서 멈춰버린 사람의 기색이었다. 하지만 셜록항은 이런 선미의 기색에 대해 굳이 묻지 않았다. 단지 조용히 이렇게 물었다. 자신이 없다는 건 어떤 느낌일까요? 선미는 물 한 모금을 마셨다. 잔을 내려놓는 손이 가볍게 떨렸다. 뭘 해도 안에 제가 없는 느낌이에요. 영상도 만들고 수업도 하고 사람들도 만나는데 그냥 껍데기만 움직이는 느낌이에요.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요즘 제 표정이 좀 무표정하대요. 뭘 하는지도 뭘 원하는지도 잘 모르겠대요. 그녀는 그 말을 내뱉고 잠시 고개를 떨궜다. 그 말 들으니까 아, 이 사람도 눈치챘구나. 그게 괜히 더 서럽더라고요. 셜록항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그렇군요. 내가 없다는 느낌. 그것이 바로 지금 선미 씨가 겪는 통증의 정체일 수도 있어요. 통증의 정체요? 그녀는 피식 웃었다. 어딘가에서 감정이 튀어나오려는 걸 막는 방어적인 웃음이었다. 의사 선생님이 대상포진이라고 했어요. 그냥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다고. 그녀는 웃음 끝에 조용히 그러나 진지하게 물었다. 혹시 저 지금 심각한 건가요? 셜록항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지금 선미 씨는 문제는 없다라고 말하지만 몸도, 얼굴도, 말투도 계속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 지금 안 괜찮아요. 하지만 이건 병 때문이지. 내 마음은 아니야. 그는 목소리를 낮췄다. 그런데요, 실은 그 반대일 수도 있어요.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너무 오래 울고 있었던 걸 수도 있어요. 그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긴 정적 속에서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떨구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솔직히요. 요즘은 내가 왜 사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아침에 눈 떠서 그냥 해야 하니까 움직이는 거고요. 하고 싶은 거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영상 작업도 해야 하는데 손이 안 잡혀요.
마우스만 잡아도 숨이 막혀요. 예전엔 밤새 작업해도 즐거웠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화면만 봐도 괴로워요. 그녀는 한 박자 쉬고 말을 이었다. 무엇보다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도 모르겠어요. 대상포진만 아니었다면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텐데. 셜록항은 조용히 상담 노트를 폈다. 병명이라는 이름 아래 정리되지 않은 감정들이 어떻게 쌓여 있었는지 기록을 따라 훑듯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사실은요, 그녀가 다시 입을 열었다. 이 말 하면 좀 이상하게 들릴까봐 그동안 말 못했는데요. 잠시 숨을 고른 그녀는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가끔 그냥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죽고 싶다는 건 아닌데, 그냥 아무도 나한테 기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숨만 쉬고 있었으면. 그 말은 어쩌면 처음으로 내뱉는 진짜 말일지도 몰랐다. 그녀는 조용히 시선을 피했다. 그 말이 너무 솔직해서 방 안의 공기마저 낯설게 느낄 정도였다. 셜록왕은 펜을 내려놓았다. 어떤 진단도 하지 않았다. 다만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열었다. 그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 말을 할 수 있게 된 것, 그게 오히려 시작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괜찮지 않다고 느끼는 당신의 감각, 아니 느낌, 그게 지금의 진실일 수 있어요. 그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제발 나 좀 봐줘. 지금 선미 씨의 마음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말을 내뱉은 직후 찾아온 묘한 정적이 방 안을 맴돌았다. 마치 오래된 물이 흔들리다 잔잔해지는 순간처럼 그녀 안에서 어떤 감정이 슬며시 가라앉았다. 하지만 그 침묵 뒤에 더 큰 불편함이 밀려왔다. 그녀는 다시 고개를 들었다. 표정은 차분했지만 그 말은 단단하고 명확했다. 박사님, 저는요, 그게 싫어요. 지금의 이 아픔이 제가 만든 삶의 방식 때문이라는 말, 그게 너무 불편해요. 그녀는 감정을 애써 다잡았다. 하지만 말의 끝에는 서운함과 억울함, 무력함이 겹쳐 있었다. 그럼 제가 잘못 살았다는 뜻이잖아요. 지금까지 버틴 것도 애쓴 것도 결국 다 저한테 책임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목구멍이 말라붙는 것 같았다. 저 진짜 아파요. 이건 몸에서 느껴지는 통증이에요. 의사는 대상포진이라고 했고, 백신도 맞았고, 바이러스가 저를 공격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감정 때문이라는 말을 들으면 뭔가 제가 꾸며낸 것 같고 더 외로워져요. 셜록항은 그녀를 바라보다 잠시 숨을 고르더니 부드럽고 낮은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렇게 느꼈을 때 정말 혼자라는 생각이 드셨겠어요. 그런 감정 자주 느끼셨나요? 그녀는 그 질문 앞에서 눈을 깜빡였다. 그 말에 예상하지 못한 감정이 벽을 스치듯 지나갔다. 조금 전까지 다잡았던 숨이 살짝 흔들리는 듯 했다. 네, 자주요. 진짜 아픈데도 뭔가 제가 만든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 그게 더 무섭더라고요. 그녀는 무겁게 숨을 내쉬었다. 저 스스로를 의심하게 돼요. 내가 만든 거라면 그럼 나는 도대체 뭘 믿어야 하죠?
셜록 황은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어떤 반박도 하지 않았다. 그 불편함을 느끼는 것, 그것도 아주 중요한 시작입니다. 지금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 그게 바로 마음이 반응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자신도 모르게 떠올랐다. 며칠 전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묵묵히 바라보던 순간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라는 생각이 스치듯 지나갔던 그 장면. 그때도 그 다음을 몰랐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그녀는 그 기억을 되짚으며 처음으로 진심 어린 질문을 꺼냈다. 박사님, 제 아픔은 지금 저한테 어떤 말을 하려는 걸까요? 그 순간 상담실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그녀는 처음으로 증상이 아니라 자기 삶이 담긴 감정의 언어에 대해 질문하고 있었다. 그날 상담이 끝나고 그녀는 문을 나서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대상포진 때문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거지? 어쩌라고. 그녀는 이제 증상의 정체가 아니라 삶이 남긴 메시지를 읽기 시작한 것이었다. 진짜 마음 읽기. 그 첫 장이 열리고 있었다. 마음 읽기의 첫걸음. WPI 초급 워크숍에 참여하세요. WPI 검사를 통해 내 마음을 읽고 내 마음을 찾을 수 있는 기회. 혹시 이런 고민 가지고 있지 않으신가요? 다른 사람들이랑 당최 말이 통하지 않아서 늘 답답해요. 답답한 제 삶에 뭔가 산뜻한 변화를 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당최 모르겠어요. 여행도 가보고 뭔가를 배워도 보고 병원도 다녀보고 남들 좋다는 건 싹 다 해봤는데 내 문제조차 파악이 안 되더라고요. 이제 당신이 가진 삶의 어려움, 삶의 아픔과 문제를 WPI 초급 워크숍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도 접해보지 못했던 마음을 읽는다는 게 어떤 것인지 직접 경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마음을 읽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 WPI 초급 워크숍에 참여하세요. 참가 신청은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 카카오톡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심리상담가 황상민. 누구나 쉽게 자신의 마음정신 건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든 인생 상담을 받을 수 있게 온라인 상담을 진행하고 단순히 들어주는 상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민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내담자가 원하는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내면의 힘을 키울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마음, 정신, 건강, 조치의 황상민 박사님께 온 오프라인 심리상담을 받아보세요.